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화제였던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요즘 그 인공지능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의 대결 때문에 정말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덕분에 이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 대결이 있어서 이세돌 구단이 질 것이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어떤 관심과 더불어서 경계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쩍 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덕분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났는데 과연 이런 미래가 인공지능이 우리를 어떤 지배할, 우리를 노예를 만들 그런 어두운 미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가 인공지능이 어떤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그런 단계에 섰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앞으로 어떤 기술이 등장하게 될지 살펴보고요.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토론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ICT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건가요? 대부분의 테크 산업 또는 이 컴퓨터 산업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은 두 가지 흐름을 따라갑니다. 제품 개발 단계와 상품화 단계가 그것인데요. 네. 제품 개발 단계는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모든 기술이 상용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쓸만한 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환경이나 기술이 무르익을 때까지 어떤 시기를 기다린다, 이런 일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가 바로 상품화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흔히 물 들어올 때 노져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여기서 물이 들어올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물이 들어오기 전까지가 어떤 제품을 잉태하는 시기라면 잉태가 끝나고 태어난 제품은 플랫폼과 소프트웨어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플랫폼을 만들면 좋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게 되고 덕분에 그 플랫폼의 값어치가 좀 커지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이 좋은 플랫폼이 태어나야 그 제품이 성장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도입 단계에 불과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70년대 후반부터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은 1981년 IBM PC 탄생 이후였고요. 인텔 같은 경우도 8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이 시장이 성장한 것은 1993년 모자이크라는 웹브라우저의 등장 이후였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쓰이고 있었지만 예. 2007년에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좀 극속도로 성장하게 됐죠. 보통 이런 사이클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주기로 반복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과 결합한 제품이 도입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ICT가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내장된 제품으로 나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인공지능이 들어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나뉘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일어난 대부분의 변화는 이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해 만들어진 그 컴퓨터 부품이 발전해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예. 특히 프로세서와 센서 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덕분에 한편으로는 아주 강력한 프로세서들이 등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작고 값싼 부품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라즈베리 파이 제로라는 초소형 PC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만한 보드 하나에 모든 컴퓨터 부품이 붙어 있어서 다른 입출력 장치를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용 컴퓨터인데요. 예. 이 제품의 가격이 겨우 $5에 불과합니다. 예전에는 100만 원이 넘었던 PC를 이제는 커피 한두 잔 가격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싸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은 곳에 굉장히 값싸게 컴퓨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또 부품 가격이 싸지기만 한 것도 아닌데요. 지금도 분명 비싼 제품은 있습니다. 예. 대신 성능이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해졌거든요. 그 덕분에 진화한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하드웨어가 필요한데요. 강력한 연산 기능을 가진 그래픽 칩을 이 CPU처럼 사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현재 지금 작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덕분에 이 그래픽 칩 제조업체가 무인 자동차 등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부품 제조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쪽은 어떤 발전이 있었습니까? 하드웨어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빠르게 처리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머신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의 발달은 이렇게 강력한 하드웨어와 함께 빅데이터를 병행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으로 가능해진 것이거든요. 이를 처음 보여준 것이 바로 2012년 구글의 고양이 식별 연구입니다. 유튜브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1천만 개의 이미지를 1만 6천여 개의 CPU와 연결된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분석하게 했더니
인간이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이 고양이를 따로 분류해냈던 하나의 사건이었는데요. 예.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발달에 기반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오늘날의 알파고가 있게 됐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말 구글은 이 기계학습을 위한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우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은 사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조만간 이런 인공지능 오픈소스를 활용한 개인이나 아니면 작은 스타트업 회사들의 다양한 앱을 만나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9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왓츠 메신저 같은 경우는 단 50명의 기술자들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효과가 앞으로 인공지능 쪽에서도 서서히 나타날 때가 된 겁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검색은 이미 많이들 사용하시는 구글 포토에서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같은 사람을 찾는다거나 특정 지역이나 음식물 이름, 예를 들어 뭐 아이스크림이나 애플파이 같은 단어를 넣으면 내가 올린 사진들 가운데 그에 맞는 사진을 자동으로 검색해서 찾아줍니다. 앞으로 음성 인식이나 검색 엔진, 뭐 언어 번역, 무인 자동차, 드론 또는 의료 이미지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발전된 그런 결과물을 곧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이 인공지능이 결합된 이 제품을 만드는 산업에 뛰어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과제들이 있을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예, 일단 당연히 인공지능 시스템이 지금보다 좀 강해져야 된다. 예. 좀 더 나은 인공지능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직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웨어러블 제품 같은 경우도 좀 하드웨어 발전이 좀 더 있어야만 되고요. 그렇죠. 또 아무래도 스마트폰 앱 정도는 무난히 좀 돌아갈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가상현실 제품들 같은 경우도 관심 싣기 전에 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진화를 좀 빨리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무인 자동차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과 결합된 제품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IT 제품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